열릴 때마다 사고가 터집니다. 자,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특활비를 하라고 하면서 갑자기 특활비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검찰청을 방문해서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 윤석열 총장의 검찰 특수활동비를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주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조국 전 장관, 박상기 전 장관은 장관 특활비를 적잖게 썼다는 것을 시사하는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제 여야 의원들의 특활비 점검은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모두 개인적으로 특활비를 유용한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세밀하게 추가 조사를 하게 되면 어떤 것이 터져나올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가 검찰로 갈 특활비 중 10% 정도를 썼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수사할 일이 없는 이 법무부 검찰국이 8억 가까운 돈을 특활비로 썼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지금 추미애 장관도 완전히 특활비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추미애 장관이 자신은 특활비를 쓰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조국, 박상기 전임 장관들의 장관 특활비가 불거졌습니다. 억대의 특활비가 작년, 재작년에는 배정됐다는 겁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자신은 장관 특활비를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건 역시 좀 더 조사해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추미애, 윤석열 개인적으로 특활비를 유용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추미애가 나 살겠다고 했던 발언 때문인지 조국, 박상기 전임 장관들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배신일까요? 자, 조국 전 장관이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인데 추미애 장관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고 조국이고 눈에 안 보이는 모양입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할 말을 통해서 추미애 장관은 본능적인 정치 감각이 있는 건지 아니면 생각이 없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입장문을 통해서 조국과 박상기 전임 장관들이 상당히 힘들게 됐습니다. 자, 법무부가 어제 특수활동비 논란과 관련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예년과 달리 검찰 특활비를 배정받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걸 놓고 전임 법무부 장관들은 검찰 특활비를 사용해왔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냐는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법무부는 어제 오후 5시 30분쯤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를 통해 추 장관은 예년과 달리 검찰 특활비를 배정받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보고했다. 이어진 위원들의 문서 검증 및 질의 답변을 통해 문제가 없다는 확인을 받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추미애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년과 달리 검찰 특활비를 배정받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는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법무부는 입장문에서 굳이 예년과 달리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뭘까요? 자, 이 표현이 무슨 의미인지를 묻는 질문에 법무부 관계자는 추 장관이 검찰 특활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님을 밝히는 취지다. 문은 그대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법조계에선 법무부가 전임 법무부 장관들의 특활비 사용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전임 두 법무부 장관인 조국 전 장관과 박상기 전 장관에게 화살을 돌리는 의도다. 이런 분석이 나왔다고 조선일보가 이야기했습니다. 자, 법사위는 어제 오후 2시 30분쯤부터 법무, 검찰, 특수활동비 문서 검증을 했습니다. 자, 어차피 추미애 장관의 지난 5일 국회 법사위 발언을 통해서 시작된 건데 추미애 장관의 특활비 감찰 그러면서 이까지 오면서 역시 부메랑을 맞고 있습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도 과연 본인은 이렇게 주장하지만 제대로 썼는지 법무부의 자료가 워낙 부실해서 야당은 벼르고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한 자료가 필요하다. 반면 검찰의 자료는 어느 정도 형식을 갖췄다고 합니다. 따라서 추가
검증을 하게 되면 추미애 법무부도 뭔가 터질 것 같다는 그런 예감이 듭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차치라 하고 조국 전 장관과 박상기 전 장관은 어땠을까요? 자, 추미애 장관이 굳이 예년과 달리라는 표현을 쓰면서 지금 조국, 박상기 시절을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 TV조선은 어젯밤 메인뉴스에서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은 해당 특수활동비를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보고했지만 2019년에는 3억 3,500만 원, 2018년에는 2억 4,300만 원이 장관 특활비로 배정됐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자, 이게 사실이라면 2018년은 2억 4,300만 원. 이때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시절입니다. 적지 않은 돈을 썼습니다. 자, 이게 과연 수사권이나 수사나 정보 수집과는 관계없는 박상기 장관이 굳이 이렇게 많은 돈을 어디에 썼을까 궁금해집니다. 또 2019년은 무려 3억 3,500만 원을 배정했다는 겁니다. 이 돈은 어떻게 썼을까요? 자, 이 기간에는 박상기 장관이 있었고 후임으로는 조국 전 장관이 있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재임 기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장관이 2명이다 보니까 박상기 법무부 장관 혼자 했을 2018년에 비해서 액수가 9천만 원 이상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3억 3,500만 원을 박상기 장관과 조국 전 장관이 나눠 썼다는 이야기인데, 물론 재임 기간은 박상기 장관이 전 장관이 훨씬 깁니다만 어쨌든 의혹이 점점 더 커져갑니다. 왜 굳이 추미애 장관은 나 살겠다고 전임 장관들은 장관 특활비를 배정받았다는 것을 시사했을까요? 자, 어쨌든 이제 드러난 겁니다. 추미애 장관의 전임 장관인 조국 그리고 박상기 두 사람이 있었던 2019년 무려 3억 3,500만 원이 쓰였습니다. 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 이것도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사용 여부를 정확히는 지금 우리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시기의 특활비를 검증한다면 뭔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어떤 사람입니까? 추미애 장관이 모르지 않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속에는 추미애보다는 조국이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 아닐까요? 민정수석으로서 같이 2년간 호흡했고 또 과거부터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반면 추미애 장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결이 좀 다릅니다. 그 이후에도 문재인과 추미애는 같은 배를 탔다고 보기 힘든 그런 정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추미애 장관이 나는 장관 특활비 없다 이렇게 보고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예년과 달리 조국, 박상기와 달리 나는 안 썼다고 주장함으로써 이제 조국과 박상기의 특활비가 왜 이렇게 많아? 이건 어떻게 쓴 거야? 이런 문제 제기가 시작됐습니다. 자, 다른 건 모르지만 법무부 장관은 아마도 장관이기 때문에 다른 판공비가 있지 않을까요? 굳이 대검, 검찰에 배정된 특활비를 이렇게 많이 끌어다가 법무부가 쓰고, 그러니까 법무부 검찰국이 많이 씁니다. 그리고 장관 특활비도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갔다면 이 돈은 다 어디 쓴 겁니까? 이것까지 밥 먹었을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쓰라는 돈이 아닙니다. 검찰에 내려보낸 특활비는 용처가 정해져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나 박상기 내년 4월 7일 치러집니다. 이제 선거까지 5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낙연 대표 지금 서울 부산 붐업을 하느라 난립니다. 그런데 집권여당이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당헌 당규를 바꾸는 이 현실을 지켜보는 언론들은 어떨까요? 자, 한겨레 신문이 민주당을 그냥 박살을 내는 사슬을 실었습니다. 이미 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낼 수 있도록 이 당헌을 바꿨을 때 이미 한 차례 한겨레는 사슬을 통해서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 번 더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민주당이 귀책 사유가 있는 중대한 잘못이 있는 선거의 경우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문재인 당대표 시절의 당헌을 바꾼 데 이어서 이미 그 전에 8월 달에
당규도 바꾼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현역 국회의원이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으로 출마하려고 할 경우 당내 경선에서 25% 감점을 당하는 당규가 있습니다. 이걸 8월 말쯤 슬그머니 민주당이 당규를 바꾼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자, 지난 4.15 총선 때 기억하십니까? 현역 구청장 등이 국회의원 공천을 받기 위해서 중간에 구청장직을 사퇴하고 국회의원 후보로 나서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감점 규정을 강화해서 25%까지 감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현역 의원들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당규를 슬그머니 바꾼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셈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 선거에 박영선 산자부 장관이라든지 중소기업 장관이라든지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등장할 경우는 별 문제가 없지만 박용진 의원이라든지 무슨 박주민 의원이라든지 이런 서울의 현역 의원이 우상호 의원 같은 서울의 현역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겠다고 당내 경선에 참가하면 25% 감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감점을 받지 않도록 고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한겨레가 정말 아프게 썼습니다. 한겨레 사설을 읽어보면 이낙연 민주당 대표, 문재인 대통령은 얼굴을 못 듭니다. 게다가 이런 당규 당헌은 이미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만들어진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낙연 당대표 바꾼 겁니다. 그리고 당규는 이낙연 당대표가 취임하기 전에 바꿨습니다. 민주당이 이미 서울시장, 부산시장 노골적으로 출마하기 위해서 후보를 내기 위해서 당규 당헌을 마음대로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겨레가 정말 아프게 비판했습니다. 다른 신문도 아니고 한겨레가 민주당을 이렇게 비판한 것, 속된 말로 아작냈다고 할 정도로 정말 세게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 집권 여당의 이런 손가락 뒤집듯이 바꾸는 이 신뢰의 위기를 한겨레조차도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한겨레 사설, 현역 감점 규정도 바꾼 민주당, 떳떳하지 못하다, 이런 제목의 사설입니다. 내용은 상당히 아픕니다. 자, 민주당이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현역 국회의원이 출마할 경우 공천심사에서 25%를 감점하는 당규를 적용하지 않도록 지난 8월 관련 규정을 바꾼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지금 이것 때문에 민주당에 대한 여론이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이 서울과 부산의 당 지지율이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이렇게 뒤집힌 것은 상당히 유의미합니다. 그만큼 지금 서울 시민, 부산 시민들은 민주당의 이 이중성에 치를 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겨레 사설은 이어집니다. 민주당은 8.29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규를 정비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민주당이 관련 당규를 개정한 8월 19일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확정된 시점이었다. 또 지난 2일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귀책 사유로 치러지는 재보선에 후보자 추천을 금지하는 당헌을 개정하기 2달여 전이다. 이미 2달여 전에 이들은 서울시장, 부산시장에 후보를 내기로 만든 게 아닌가, 이렇게 한겨레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황들을 고려할 때 민주당이 서울, 부산시장 선거에 현역 의원을 공천할 수 있는 길을 트이고 당규를 바꾼 게 아닌가 의심이 든다. 허영민주당 대변인은 이 다양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꼭 서울, 부산시장 선거를 위해 당규를 개정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해 의도적으로 바꾼 게 아니라는 설명인데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한겨레가 볼 때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 소속 기초단체장들이
올해 4.15 총선 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 움직임을 보이자 현역 감점 당규를 강화하면서 이들의 출마를 막았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국회의원들이 제일 겁내는 게 바로 구청장들입니다. 구청장들은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이 중간에 출마를 해버리면 당내 경선에서 상당히 유리합니다. 이렇게 되면 2년 만에 구청장이 그만두는 게 되고 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 국민들의 비판을 의식해서 이런 당규를 만든 것인데 이걸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는 감점을 아예 없애버린 겁니다. 자, 2015년 당 혁신 차원에서 마련한 공천 관련 당규는 각급 공직에 출마하기 위해 임기 4분의 3 이상을 마치지 않은 선출직 공직자가 출마하여 보궐선거를 유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심사 결과의 100분의 10을 감산한다고 규정했는데 감점 비율을 25%로 대폭 높인 것이다. 자, 2015년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 규정, 4분의 3 임기를 마치지 않은 선출직 공직자가 이 사퇴를 할 경우 보궐선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10%를 감산한다고 했습니다. 이걸 지난 총선 때 25%로 대폭 높인 겁니다. 또한 2015년 이 시점의 당대표는 누구냐? 문재인이었습니다.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만든 이 당규를 슬그머니 몰래 고쳐버린 겁니다. 이들의 꿍꿍이 속을 짐작할 만합니다. 이걸 보고 한겨레는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선출직 공직자는 임기 도중 다른 선거에 출마하지 말고 표를 준 유권자의 뜻을 받들어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의미다. 또 중도 사퇴에 따른 보궐선거 실시를 최소화하자는 취지도 있다. 또 하나 문제가 이런 겁니다. 민주당이 예외 조항을 두는 방식으로 당헌 당규를 무력화하는 것도 떳떳하지 못하다. 이 서울시장, 부산시장과 관련한 당헌 당규는 다 예외 조항을 두는 방법으로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 후보가 출마할 수 있겠습니다. 민주당은 귀책 사유에 따른 재보선 공천 금지 당헌을 전당원 투표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런 단서 조항을 달아 뒤집었다. 현역 감점 규정도 이 당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에는 감산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붙여 유명무실화 했다. 그러니까 이 규정도 그대로 가는데 쉽게 하면 구청장은 그만두면 25% 감점을 받습니다. 그런데 현역 의원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나갈 때는 예외를 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꼼수라고 한겨레는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전당원 투표로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는 서울, 부산시장 공천도 명분이 없다는 비판을 받는데 당규는 슬그머니 바꿨다. 집권 여당이 정치적 유불리만 따져 당헌 당규를 손바닥 뒤집듯이 바꾼다면 국민이 민주당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민주당은 좀 더 당당하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이게 한겨레 사설입니다. 자, 한겨레는 지난 10월 29일쯤에도 아마 사설을 썼습니다. 민주당이 서울시장, 부산시장에 공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외 조항을 둬서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이 보궐선거에 후보를 낼 수 있도록 한 전당원 투표로 바꿀 수 있게 한 그것을 강하게 비판하는 사설이었습니다. 이번에 또 썼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은 점점 더 자신의 지지 기반을 잃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과거 참여연대 민변에 참여했던 그런 사람들조차도